자, 아까 했던 거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만 더 할게요. 얘를 평행이동 않고 그냥 하는 공식도 있는데 그 공식은 쓰지 마요. 될 수 있으면. 알았죠? 헷갈리니까 쓰지 말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 공식이라는 걸 안 써도 풀 수는 있거든. 저걸.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배우거든. 2,5 그러면 x가 2일 때 y가 5 점을 찍어요. 이게 a 2,5. 그 다음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점을 찍어요. 이게 b 1,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 저 밑에 점을 찍어요. 삼각형이 모양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축하고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려서 기억날 거야. 직사각형 만들어 놓고 삼각형 3개 뺐어요. 그죠? 이래도 공식 없이 풀 수 있어. 됐나요? 이해하냐?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공식 없이 풀어도 되는데 이 방법 말고 이걸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나. 뭘 알아두면 좋겠냐면 내가 축하고 평행한 선을 아무데나 그려요. 아무데나. 내가 X축하고 평행한 선을 그려도 되고 Y축하고 평행한 선을 그려도 돼.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하나를 그리자고. 됐어요? 그럼 나는 모양을 보니까 X축하고 평행한 선 그리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럼 나는 이 점만 알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점을 알고 싶어. 그럼 나는 지금 이 점의 X좌표는 모르겠고 Y좌표는 2라는 걸 알죠? 됐나요? 이렇게 해놓고 나는 이 X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은데 이 점이 일직선에 있잖아. 그지? 그러면 무슨 기? 기울기가 같다. 기억나? 점 3개가 일직선에 있으면 기울기가 같다. 그럼 기울기 구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 점 2개 갖고 기울기 구할 거야. A하고 C 갖고 기울기 구할 거야. A하고 C 갖고 기울기. 그럼 그냥 앞에서 뒤에 거 빼자. 1분의. 앞에서 뒤에 거 빼요. 그러면 9는 되나요? 되나? 그러면 이 점과 또 기울기 찾을 거야. 이 점과 요 C 찾을까? C 찾아요. 그럼 X 빼기 1분의. 저기서 저 빼면 6이죠. 이게 서로 같다는 소리죠. 됐나요? 그럼 3으로 나누면 이게 2고요. 3으로 나누면 3이니까 x 빼기 1이 얼마냐면 이렇게 곱해서 3으로 나눌 거야. 그럼 3분의 2죠. x가 나와요. 넘어가니까 3분의 5죠. 됐나요? 그럼 여기가 3분의 5거든?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봐봐. 초등학교 때 배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걸 밑변으로 잡으면 이만큼 높이 넓이 한번 구하고 요만큼 높이 넓이 한번 구해서 더하는 거잖아. 어차피. 되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넓이라는 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 뺄 거야. 그러면 저게 3분의 9니까 3분의 14. 이게 밑변 길이. 됐어요? 높이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죠. 이게 넓이. 약분하니까 3, 7에 21. 아까하고 똑같죠? 이해돼? 요 방법도 하나 알아두면 좋겠어. 얘는 언제 쓸 거냐면 2학년이나 3학년 때 많이 쓸 거야. 알았어? 이해돼? 2학년이나 3학년 때. 1학년 때는 잘 안 써요. 왜냐면 1학년 때는 모양이 그냥 숫자나 이 정도만 나오거든? 근데 2학년 때는 3학년 때는 이게 문자 나오는데 아까처럼 공식을 쓰잖아? 그러면 공식 쓰면 절대값이 튀어나와. 그럼 나중에 그 절대값을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해요. 어렵고.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대값이 안 튀어나오거든? 아예? 돼요? 그래서 이 방법도 있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자. 알지? 요걸 1학년 때 조금 봤다. 되냐? 그 정도만 기억하자. 알았어? 정확하게 숫자일 때는 아까 공식 쓰는 게 훨씬 편해.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정석대로 풀 줄 알아야 된다고. 변 구하고 직선 구하고
거리 구하고 넓이 구하고 하는 거 있죠. 되냐? 그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알지? 됐니? 그 다음 요것도 존재하더라. 요것도 한 적이 있더라. 정도만 알고 있으면 2학년, 3학년 때 연결시켜서 2학년, 3학년 때 넓이는 다 이렇게 구할 거야. 절대값으로 안 풉니다. 절대값으로 풀면 나중에 그걸 갖고서 미분하거나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헷갈리고. 혼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고 저렇게 식을 쓸 거야. 알지? 넘어가 보자. 자, 직선이 두 개 있어요. 직선이 두 개 있어요. 자, 직선이 두 개 있어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을 2등분 하자. 직선 두 개가 나오면 일단 위치 관계를 또 따져야 될 것 같거든. 그러면 2하고 요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수직이네. 보자마자. 됐나요? 이해하냐? 이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게 보여야 돼. 그냥 보자마자. 됐어요? 그럼 앞에 거 직선은요.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야. 기울기가 2짜리 직선. 이게 2x-y 마이너스 1은 0. 자, 밑에 거 직선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직선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직선. 이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이루고 있는 각이 요거 또는 이거 됐나요? 됐냐? 그럼 그 각을 2등분하는 직선 방정식을 구하자고. 그 각을 2등분하는 직선 방정식. 그러면 직선 방정식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2등분하니까 여기가 같게끔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지? 요게 같게끔 이건지 모르겠지만 이란 소리야. 됐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거냐 라는 소리거든. 직선이라는 게 뭐였냐면 점이 지나간 흔적, 자취라고. 점의 자취 방정식이 직선이다. 기억나요? 점이 훑고 지나간 자취가 직선이야. 그래서 직선 방정식이라는 거는 직선 위에 어떤 점이든 그 점을 잡으면 그 점과 x좌표와 그 점의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쓰는 게 직선 방정식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위에 임의의 점을 잡아. 아무거나. 그러면 x하고 y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찾으세요. 이거거든. 됐어? 그럼 중학교 때 우리가 이미 배우거든. 뭘 배우냐면 봐봐. 이 각도가 서로 같다고 하면 이 위에 있는 점을 아무데나 잡아서 특이한 도형을 만들 거야. 특이한 도형이 가장 특이한 게 삼각형이야. 그 중에 직각삼각형. 그럼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내리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이 무슨 동해요? 합동. 기억나요? 중학교 때 배우죠. 그지? 합동인 이유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거 직각이잖아. R, 빗변, H, A 합동. 그죠? 되냐? 그럼 대응하는 변의 길이나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죠? 그럼 대응하는 변이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럼 잘 봐봐.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나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어떻다고? 같다고. 되냐?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공식이 요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그냥 해놓고 같다라고 쓰시면 그러면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이 나온다고. 그게 직선 방정식이라고. 돼서? 그럼 그대로 풀어보자.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그럼 루트 제곱 더하니까 5야. 4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이걸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끝났죠? 밑에도 똑같이 풀 거야. 그럼 또 루트 제곱 더하니까 1 더하기 4 5분의 절대값 집어넣을 거야. 그럼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같아요. 이렇게. 그럼 이걸 풀어 헤치면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이 되는 거라고. 됐나요? 얘가 사라져. 기억나냐 혹시? 1학기 때 이런 거 배웠거든? 절대값 A는 절대값 B하고 같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었죠? 방정식이 두 개로 쪼갤 수 있지. 뭐하고 뭐? A하고 B가 같던가 또는 A하고 마이너스 B가 같던가. 기억나냐? 이렇게 봤잖아. 그죠? 기억나냐? 안 나냐? 그러니까 둘이 같던가 아니면 부호가 반대이거나. 그죠? 어차피 절대값하면 똑같잖아. 되냐?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그러는 거야. 이 두 개가 같던가. 그러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 하고 같던가 또는 돼요? 자 이렇게 부호가 반대라는 소리는 넘겨보면 둘이 더해서 그냥 0 되던가 그죠? 둘이 더해서 0 되던가 됐어요? 둘이 그냥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과 더하기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 그러니까 이렇게 풀던가 이렇게 풀던가 둘 중에 하나 자 얘 풀면 넘어가요 그럼 x 넘어가요 마이너스 3y는 0 됐어요? 없어져 자 얘 풀면 플러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직선이 이렇게 두 개 나온다고 이해되냐? 이해하냐? 그럼 이 직선 중에 보라색이 어떤 건지 찾을 수 있겠니? 보라색이 어떤 건지 찾을 수 있겠어? 보라색이 어떤 건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두 개 중에 잘 봐봐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이거 기울기 2지 요거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면 이거 기울기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 중에 있어 양수겠죠? 되냐? 여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는 그래프잖아 그래프상 되냐? 그러면 이게 지금 양수니까 얘가 보라색이지 얘가 보라색 직선 됐나요? 이해합니까?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3y잖아 3x잖아 마이너스 3x 그러면 이거 내려가는 그래프죠 됐어? 얘가 핑크색 돼요? 정확하게 이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됩니까? 이해하냐? 왜냐면 실제 직선은 이렇게 직각이 아니라 이런 직선이 나오거든 이런 직선 되니? 그럼 이런 직선이면 직선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던가 또는 직선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던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 예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방정식 찾으라고 그럼 나는 이 직선만 찾아야 돼 그죠? 요거 찾으면 안 돼 되니? 알겠어? 이해하냐? 뭔 말인지 알겠어? 먼저 구하라고 먼저 그러니까 직선을 이등분하는 직선 방정식 찾으세요 그러면 아 이등분하는 곳 위에 점을 잡아 아무거나 그거의 일반적인 형태 그 x, y 잡고 그냥 여기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둘이 같으면 된다고 항상 그럼 보통 문제는 밑에가 똑같게 나와요 그래서 없어지는데 안 없어지는 경우도 생겨 가끔 알지? 그럼 안 없어지면 옆에다가 곱하면 돼요 곱해놓고 풀면 돼 그래서 한 번은 둘이 똑같다고 그냥 안에 들어있는 게 똑같다 이렇게 풀면 되고 한 번은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소리니까 아 더해서 똑같다 이렇게 더해서 0 나온다 이렇게 됐나요? 이해하냐? 알겠냐? 밑에 거 풀어봐 밑에 거 한쪽으로 다 넘어가야 돼 전개해갖고 분수 나오면 어려우니까 분수 없애고 항상 직선 방정식 만드는 거야 분수 어려워요 분모 다 없애서 한쪽으로 넘겨 먼저 곱해서 한쪽으로 다 넘겨놔 그리고 나서 이등분하는 점들의 자취를 구하라고 그게 직선 방정식이야 그래서 점을 임의로 x, y에 놓고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라고 푸시면 이등분하는 직선이 나온다 안 돼? 분수 없애자니까 될 수 있으면 분수를 없애자고 이 세상에 있는 누구나 다 x 먼저 써 x 먼저 쓰고 y 써 항상 일단 정리해서 한쪽으로 넘기라고 x 먼저 쓰라고 좀 x 먼저 응?
뒤집어서 쓰지 말고 좀. 뒤에 것도. 또 절대값. 둘이 같으면 된다고. 그럼 분모는 똑같으니까 없애고. 분자끼리 같으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푼다고? 안에끼리 같다. 이렇게 한번 풀고. 둘이 더해서 0. 이렇게 한번 풀고. 그러면 된다고. 둘이 같다라고 풀으라고 그냥. 이 3은 이렇게. 그대로 써. 그거 이제 한쪽을 넘기기만 하면 답이라고. 그래서 시간 하나 찾았고. 그 다음은 둘이 그냥 더하라고. 둘이 그냥 더해. 는 0까지. 그게 그냥 답이라고 또. 그래서 식이 그렇게 두 개 나온다고. 알겠냐? 전부 방학했죠? 그죠? 집에서 앞에 복습 안 돼 있는 부분 있으면 다 복습해요. 방학 때 바쁘니까. 헷갈리면 물어봐. 뭐가? 그림으로 그려서 푼다고? 그거 줘야. 이거랑 똑같냐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하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잖아. 이게 y절편이 다르잖아, 약간. y절편은 다른데 형태는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2고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고 하나는 2분의 1이고. 뭐 때문에? 그림 그리고 싶어서? 그려봐도 괜찮아. 그려봐도. 이걸 자주 풀다가 보면 이렇게 압축해갖고 식을 쭉 쓸 수 있어. 근데 지금 처음 배우니까 먼저 좀 쓰자고. 좀 써. 암산 좀 하지 말고. 나중에는 압축해서 써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정석적인 풀이를 한번 해보라고. 식 다 써가면서. 응? 문제 복잡해질수록 정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잡다한 지식 막 사용해서 풀지 말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이게 지금 분모가 똑같다는 거 알고 그냥 한 번은 여기서 6 뺀 게 답, 한 번은 2개 더한 거는 0 답. 그냥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바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암산이 가능한 경우고 지금은 그냥 다식 한번 써보면서 풀으라고. 제발. 알지? 제발 식 좀 쓰자. 알지? 응. 자, 넘어가 봅시다. 도형의 방정식의 두 번째 원. 이제 직선이 끝났고 원이 나옵니다. 도형이라는 게 별건 없고 정의로부터 방정식이 나옵니다. 원의 정의를 쓸 거예요. 원의 정의. 자, 동생이 물어봐. 형 누나 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동그라미 이러시면 안 돼. 알지? 그건 초등학교야. 초등학교. 원이 뭐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평면이야. 자, 평면에서 나와야 돼. 알았어요? 입체에서 나오면 얘가 9가 될 수도 있어. 알았지?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차취. 자,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 이때 이 한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중심이라고 부를 거야. 원의 중심. 이때 거리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레이더스, 그 다음 반지름 이라고 부를 거야. 됐나요? 그래서 원 나오면 두 가지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심, 두 번째 반지름. 됐냐? 원이 나오면 첫 번째 중심, 두 번째 반지름 이걸 계속 찾는 거야. 중학교 때부터 하는 거. 알지? 자,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 이게 원의 정의라며요. 그때 딱 가운데 있는 이 점을 우리는 중심이라고 부른다고. 자, 중심의 좌표가 뭔지 몰라요. 내가 구하는 건 이 원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거든.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사이에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점에 일반적인 형태의 x, y라고 놓고 이 관계식을 어떻게 찾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라고. 그러면 분명히 중심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 자취니까 나는 반지름이라는 게 중심과 원 위의 점을 이은 이 선분을 앞으로 반지름이라고 부른다고. 그죠? 됐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r이 되는 거가 바로 방정식의 참이란 의미란 소리야. 그죠? 원의 방정식의 의미.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내면 루트 빼서 제곱할 거야. x-a의 전체 제곱 빼서 제곱할 거야. y-b의 전체 제곱. 이게 반지름. 됐나요? 자, 루트는 복잡해 보이니까 양쪽을 제곱해서 정리하자. 그러면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라는 이 방정식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생긴 모양이 원의 방정식이야. 되나요? 얘를 해석해보면, 자, 이걸 해석하면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이라며요. 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몇 콤마면? A, B. 됐나요? 이해됩니까? 이 방정식에서 중심은 A, B였잖아. 요거 식에서 중심은 A, B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x는 x대로 완전 제곱을 하시고 y는 y대로 완전 제곱을 한 다음 나머지 다 넘기면 그러면 중심은요. 이거 0되는 x좌표 0되는 x값. 그래서 a, y좌표 0되는 y값. y 전체 0되는 거. 그럼 y는 b 이렇게 해서 a, b. 됐나요? 이해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 다음이 원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그럼 중심이 몇 콤마 몇이라고? 중심이 몇 콤마 몇? 너 알고 푸냐? 중심이 몇 콤마 몇? 말 좀 해. 몰라? x끼리 완전 제곱한 이게 0 돼야 된다니까. 이게 0 되려면 x 얼마? 1 되나? 컴마 y도 완전 제곱된 게 0 돼야 돼. 얼마? 2 말 좀 해. 되니? 이해해?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서 그 다음 반지름은 요거 보여요? 요거 반지름 r이다 라고 써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반지름 얼마예요? 여기서 반지름
5라고 쓰는 사람 아니죠? 그죠? 5라고 쓰면 안 돼. 이 뒤에 거는요, 반지름의 제곱이야. 반지름의 제곱이 5여야 돼. 그럼 반지름은? 반지름 얼마? 루트 5, 그죠? 제곱하기 전, 그지? 이해됩니까? 되냐?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이해돼? 이해하냐? 길이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항상 양수만. 됐나? 이해하니? 그럼 만약에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줬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4. 그럼 중심 얼마라고? 지훈이? 중심. 제곱되어 있는 게 x를 제곱한 거잖아. x를 제곱한 거잖아. 이렇게 x를. 요거 제곱한 게 0 돼야 된다니까? 이게 0 돼야 된다고. 이게 0 돼야 된다고. 저거 얼마? 0 돼야 된다니까? 0. 저거 0 만드는 건 0밖에 없어요. 컴마. 얼마? 0. 되나요? 0,0밖에 없잖아. 이게 0 되려면 0밖에 없어. 이게 0 되려면 0밖에 없다고. 됐나요? 이해하냐? 그럼 반지름 얼마예요? 반지름 얼마? 반지름 얼마? 2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자기가. 되냐? 자 봐봐. 식을 보고 중심과 반지름 찾는 거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식을 보고 중심과 반지름 찾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반대로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 찾을 수 있겠니?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 찾을 수 있겠니? 예를 들어서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3인 원방을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써? x 마이너스 3에 아니 마이너스 3이 아니라 x 마이너스 얼마? 1에 제곱 더하기 y 얘 나오려면 플러스 1에 제곱 됐나요? 는 얼마? 9 이해하냐? 알겠냐? 모르겠냐? 이거 제곱 빼먹지 말고 돼?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봐봐. 중심이 3,4고요. 반지름이 5인 원방을 찾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쓴다고? x 빼기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은 얼마? 25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해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원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과 반지름이 한눈에 보여. 한눈에. 그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원에서의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표준형이 편해요 라는 소리야. 원의 방정식 표준형 쓰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를 쓰는 거야. 됐지? 이해합니까? 알겠냐? 그럼 표준형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예. 이걸 풀어 헤친 거 일반형이라고 부른다고. 풀어 헤치면 얘 전개해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자, 한쪽으로 넘길 거야. 그럼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x, 2ax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 됐냐? 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앞에 어떤 숫자가 있고요. y 앞에 어떤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 이거 쭉 계산하면 어떤 숫자가 돼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됐니? 이해하냐? 자, x제곱과 y제곱이 있는 방정식이라는 소리야. 그죠? x제곱과 y제곱이 있는 방정식. 됐니? 그래서 x도 2차, y도 2차인 이런 방정식.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2차 곡선이라고 불러요. x나 y가 둘 다 2차일 수도 있고 하나만 2차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 하나만 2차인 거에 대표적인 게 2차 함수 있지. 그것도 2차 곡선이야. 이 2차 곡선에 대한 이론들은 이미 기원전에 다 완성이 됐어.
막 성질이 어떻고 뭐 공식이 어떻고 이런 성질이 전부 다 기원전에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2차 곡선은 실제로 크게 나눠서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원만 1학년 때 배워요. 원만 1학년 때. 알지? 그 다음 나머지는 나중에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 선택 과목에 기하라는 게 있어요. 기하. 기하에서만 배울 거야. 알지? 자기가 선택 안 하면 안 배워. 알지? 근데 나중에 기하에서 이걸 배우잖아? 그러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랑 섞어서 나옵니다.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알지? 까먹었는데요? 그럼 못 풀어. 이해합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돼. 알지? 이해하지? 그럼 봐봐. 얘도 2차 곡선이니까 2차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형태가 어떨 때 원이고 어떨 때 포물선이고 이렇게 달라집니까? 일단 그걸 먼저 알아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이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 나머지들은 같지 않다는 소리야. 됐나요? 이해하냐? 그러니까 원이 되려면 우선 첫 번째 보자마자 x제곱과 y제곱 앞에 개수가 똑같아야 돼. 이해합니까?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x제곱 ay제곱 bx 플러스 cy bxy 할까? bxy cx dy 2는 0. 자, 일단 이런 방정식이 있어. 이런 방정식이 원방이 되려면 제일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b가 a가 1 나와야 된다고. 이해되냐? x제곱과 y제곱 앞에가 똑같아야 되니까 무조건. 됩니까? 만약에 여기가 2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a는 2로 나와야 된다고. 2로. 이해돼요? 안 똑같으면 틀려라는 소리야. 이미. 이해합니까? 됐어? 그래서 첫 번째 xy 제곱 앞에 개수가 같아야 돼. 두 번째 xy 항이 없어야 돼. xy 항이 살아있으면 안 돼. 됐냐? 그럼 보자마자 b는 얼마다고? 0이라고. 이해합니까? 이거 자기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해?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요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요 밑에 거예요. 요 밑에 거. 이건 당연해서 시험에 안 내는 분도 계시고 여기부터 차근차근 내는 분도 계시고 알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저거 원이거든, 원. 그럼 원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럼 x는 x대로 완전 제곱하고 y는 y대로 완전 제곱하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해 볼 거야. 잠깐만 지울게요. 얘를 완전 제곱해 볼 거야. 됐나요? 이해합니까? 형태가 이런 형태로 쭉 주어질 거니까 우선 앞에 먼저가 숫자 있으면 나눠놓고 하면 돼. 그냥 나눠놓고 하면 되니까 x제곱 더하기 ax 써놓고 조금 자리 비워둬요. y제곱 by 써놓고 조금 자리 비워둬요. 자, 플러스 c 넘어가 버리자. 그냥 넘어가 버리자. 마이너스 c. 됐나요? 완전 제곱 어떻게 했냐면 얘가 1일 때 반절의 제곱이 필요하다. 기억나요? 얼마? 4분의 a제곱.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을 해야 원위치. 마찬가지 반절의 제곱 필요해요.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그러면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야. x 더하기 2분의 a의 전체 제곱. y 더하기 2분의 b의 전체 제곱. 은 얘 넘어갈 거야. 4분의 얘 넘어갈 거야. a제곱. 넘어갈 거야.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인데 4분의 4c라고 써도 되죠. 됐나요? 이렇게 써놓고 보면 잘 봐봐. 중심이 보여요. 중심이. 중심이 몇 컴마? 이거 0대라며. 2분의 2. 컴마. 요거 0대라며.
그냥 외워요. 돼요? 완전 제곱을 해도 괜찮은데 외워도 될 만큼 자주 나와요. 그냥 중심 찾으세요. 그럼 보자마자 얼마 이게 금방 나올 수 있어야 돼. 물론 완전 제곱을 해서 푸는 게 원칙이야. 알았어요? 중심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중심과 반지름이 다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 중심 구하는 건 외워두는 게 편해. 알지? 이건 안 외워도 상관없어. 외워도 되는데 안 외워도 상관없어. 중심 정도는 외워두자. 되나요? 그 다음 이제 봐봐. 자, 이게 반지름인데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죠. 이게 반지름의 제곱. 그지? 근데 잘 봐봐. 안에 있는 이게 만약에 얘가 0이면 중심을 찍고 반지름이 없다는 소리잖아. 그냥 점 찍고 만다는 소리죠. 그지? 그래서 이런 원을 점으로 된 원, 점원이라고 불러요. 용어는 몰라도 돼요. 알죠? 이건 원이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알았죠? 그 다음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아버리면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거든?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이야. 그죠? 제곱했는데 0보다 작아? 허수야? 그 소리잖아 지금. 그죠? 원을 그리세요. 그럼 반지름이 허수로 그리래. 어떻게 그려? 못 그리죠. 됐나요? 이해돼? 그래서 이런 원을 허원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원이 아니야. 됐나요? 그럼 실제 존재하는 원은 그걸 우리는 실원이라고 부르거든. 실제 존재하는 원은 반드시 이만큼 전체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됩니까? 그래서 실제 세 번째 이 a제곱 하는 거 있죠? 여기 x 앞에 개수 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 제곱 빼기 4c 상수항 이 값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야 실제 존재하는 원이 돼. 됩니까? 물론 이거 외우지 않고 그냥 완전 제곱해서 뒤에가 0보다 크지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어. 알았어? 외우는 건 요 정도는 외워요. 보자마자 중심이 몇 콤마 몇 이건 정말 찍을 수 있어야 돼 자기가. 알았지? 됐냐? 이해하냐? 요거 하려면 반드시 x제곱 앞에가 1이야 돼. 1이 아닌데 또 요 공식 쓰면 안 돼. 1 만들어 놓고. 알았죠? 됐냐? 이해하냐? 설명은 다 했어요. 일단 설명은 다 했습니다. 자, 149 봐봐요. 149.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각각 쓸 거야. 원의 중심 첫 번째 몇 콤마 몇? 제곱 돼 있잖아. 제곱 돼 있으면 0대라고. 그럼 0, 0 이렇게 쓸 수 있겠냐? 그 다음 반지름 구하세요. 그럼 저 뒤에 있는 게 루트 씌워야 된다고. 루트. 반지름 얼마? 반지름 얼마? 반지름 얼마? 루트 쓰세요. 그게 다. 됐나? 이해돼? 그 다음 두 번째. 중심 찾아요. 되나요? 그 다음 반지름 찾으세요. 별거 없죠? 중심 찾고 반지름 찾고. 되나요? 이제 반대로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면 원방을 만들어낼 수 있어. 중심은 맞아 반지름. 그 다음 이제 밑에 거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면 원방을 만들어 보려고. 만들어. 표준형으로 이쁘게 만들어 봐. 그치. 더하기야. 그 다음 y 가로하고 아니야 그냥 3 쓰면 안 되고 항상 y의 전체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y 빼기 얼마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가로하고 y야 y x가 아니고. 그치. 적은체 제곱은 이렇게. 그 다음 뒤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게 답이라고. 됐나요? 일반형도 마찬가지야. 일반형도. 자, 다음 방정식의 중심과 반지름 구하세요. 그러면 완전 제곱해야 돼. 원래 원칙이 완전 제곱하는 거야. 완전 제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만 찾을 때는 공식을 바로 써도 괜찮고 원칙적으로 다 완전 제곱하는 거야. x는 x대로 완전 제곱, y는 y대로 완전 제곱, 표준형 고쳐놓고 중심 반지름 찾아봐요. 표준형 고치고 중심 반지름.
151까지만 먼저 풀어요. 151까지만. 완전제곱 해, 완전제곱. 완전제곱 연습하는 거야. 2차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완전제곱 연습을 하는데 x는 x대로 완전제곱, y는 y대로 완전제곱. 나머지 다 넘겨요. 이렇게. 잠깐만. 아니야. 완전제곱이 안 돼 있잖아, 이게. 이게 완전제곱이 안 돼 있잖아. 이게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지? 그럼 이거 완전제곱 하려면 반절의 제곱 얼마? 이렇게 하라고. 빼기 16 넘어간다고 생각하라고. 여기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완전제곱 얼마? 9, 5. 4잖아. 4, 46. 전체 제곱 됐니? y제곱은 이게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라고. 이렇게 고쳐놓고 중심 찾으라고. 몇 컴마? 컴마 0, 그지? 예? 반지름 얼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완전제곱을 안 해서 그래, 지금. 되냐? 완전제곱 다시 해봐. 전부 이해는 되지? 그냥 식으로 푸는 거야. x는 x대로 완전제곱, y는 y대로 완전제곱. 원이 가장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거 모양이 나오려면 완전제곱 하는 거야. 완전제곱. 그래서 그냥 완전제곱 해요. 첫 번째가 중심과 반지름 찾는 거야. 원 나오면 중심과 반지름을 갖고 와서 뭔가 이용하자고. 그게 목표야. 자, 옆에 한 문제를 풀자. 옆에 한 문제를 봐봐요.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1,6을 지나는 원방을 찾아라. 중심이 나와 있죠? 원방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 x 더하기 4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은 반지름 제곱. 이게 원방이잖아. r은 아직 내가 모르겠어. 뭔지. 됐나요? 이해됩니까? 그럼 r만 찾으면 되는데 1,6을 지나요? 뭐 하라고? 지나요? 대입하면 답이에요. 그죠? 맨날 하는 거야. 대입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x에다 1 넣어. 1 넣어요. 5, 25. 더하기 y에다 6 넣어. 6 마이너스 3이니까 3, 3은 9. 계산하면 얼마죠? 34. 돼요? 그럼 r제곱이 그냥 34야. 알았어? 그럼 그냥 이거 전체를 34라고 쓰면 되겠는데 그냥 34. 끝. 이게 원방 만든 거야. 됐나요? r을 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r제곱 구하면 돼. 됐지? 두 번째 봐요. 자, 이제 약간 응용이 되는 거야. 별건 없어요. 원이 있는데, 자, 점이 두 개 있어요. 점 두 개. 점 두 개가 지름이래. 지름? 지름의 뜻이 뭔데요?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현이라고 부르는데, 이 현 중에 가장 긴 현, 그걸 지름이라고 부르죠. 그지? 그럼 지름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선이야. 그죠? 현이. 그지? 됩니까? 그래서 이게 A, 이게 B야. 그럼 나는 이 중심 어떻게 찾지? 무슨 점? 중점, 그죠? 딱 가운데 있는 거잖아. 그럼 중심은 가운데 있으니까 중점을 찾으면 되겠네. 더해서 반절 얼마? 더해서 반절 2, 돼요? y는 y끼리 더해서 반절 얼마? 이게 중심이죠. 중심 찾았어. 그럼 반지름을 찾을 거야. 반지름이라는 건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라고. 이 거리. 그럼 여기든 상관없어요. 그럼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거리. 그럼 루트 얼마? 빼서 제곱 4 더하기 빼서 제곱 1 됐나요? 이게 반지름. 그럼 중심과 반지름 나왔으니까 원방을 찾아요. 그럼 x 빼기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얼마? r제곱이야. r제곱 5요 끝. 됐니? 됐나? 밑에 해봐요.